청취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먼저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한때는 매우 친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연락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들도 우리 삶에서 점차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우리는 그들이 단지 바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먼저 연락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더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우리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어떤 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 느낌은 형용하기 어렵다. 실망이고 속상하고 우리가 한쪽에서만 살아남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실망스러웠고 나중에는 상처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일방통행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손을 놓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아쉬움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를 이어가는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먼저 문자를 보내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 노력하는 것을 계속 붙잡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위기에서 회복까지의 여정. 삶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투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은 우리가 노력할 때에만 존재하는 관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우리는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요? 위기에서 회복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직선적인 길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고통과 상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에 직면하는 도전적인 과정이다. 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올 수 있다. 커리어의 사건, 관계의 깨짐, 또는 단순히 삶의 방향을 잃는 느낌이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종종 무기력, 당황스러움,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 잃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섰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회복은 옛날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고 치유하며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예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기로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치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그 여정은 항상 인내심, 용기,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한 단계의 종말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은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하루를 멈춘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적극적으로 찾아올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면 당신은 언젠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잃는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열심히 지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란스럽거나 절망적이거나 다른 길을 찾으려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경력의 정점에 섰던 한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확고한 직업과 폭넓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녀의 소셜 네트워크에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가 있으며 그녀의 각 게시물은 수천 개의 좋아요와 수백 개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재능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성공자의 전형이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3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부드러운 햇빛이 커튼을 뚫고 나와 새로운 날을 알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일어나 문자 메시지와 업무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익숙한 발표 대신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었다. 업무 이메일이 반환되고 계정이 비활성화됩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것이 단지 몇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기술적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을 되찾으려 할 때 그녀는 더 나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계정이 완전히 도난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를 만들기 위해 몇 년 동안 사용했던 모든 글, 사진, 콘텐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약탈자들은 그녀의 명성을 이용하여 그녀를 믿었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화나게 했다. 그녀의 전화는 여전히 울리지만 예전처럼 더 이상 협력 초대나 격려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대신 비난, 의혹, 심지어 질책도 있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직업뿐만 아니라 한때 그녀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녀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희망은 점차 사라졌다. 파트너들은 차츰차츰 떠나갔고 약속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취소되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사람과 협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칭찬했던 업계의 몇몇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항상 그녀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다른 쪽 끝에는 응어리가 있고 애매한 말들이 있습니다. 어렵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렇게 고독함을 느꼈다. 빡빡한 일정도 활발한 만남도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의 문의 메시지도 더 이상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동료들과 업무 회의를 가졌던 삼청동 단골 카페에 갔고 자신과 협력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혼자 앉아 사람들의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예전처럼 손을 흔들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생각했다. 나는 모든 것을 건설하는데 청춘을 바쳤지만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럼 나한테 남은 게 뭐야? 만약 여러분이 언젠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포와 감각에 직면하다 고독. 당신은 고독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공허한 느낌이 들 때입니다. 휴대전화를 보면 전화번호부가 길게 나와 있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괜찮아 보이려고 할 때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보기를 바란다. 인생에서 가장 큰 순간은 상실, 외로움 또는 우리가 구축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오늘의 이야기 캐릭터는 모든 안정적인 직업, 개방된 관계, 모두가 원하는 성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명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초기에 그녀는 모든 것을 회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확실히 해결책이 있어. 누군가가 널 도와줄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화는 조용해졌고 안부 메시지는 잦아들었고 그녀가 기다리던 약속들은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낮에 그녀는 바쁜 척하면서 사소한 일로 공백을 메우려고 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도시가 불을 켰을 때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너무 작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침묵이 두렵고 웃음과 전화들로 가득했던 방에서 혼자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나한테 남은 게 뭐야? 우리 모두는 아마도 인생의 다른 시기에 이런 감정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가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동기를 되찾는 법 배우기, 사회자. 그녀는 잃어버린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손을 놓고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계속 몰두하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동정 어린 메시지가 없는 아무도 모르는 침묵의 장소가 필요하다. 서울이 호텁지근한 바람으로 더워지기 시작한 초여름 아침. 그녀는 제주로 가는 표를 예매했다. 전에는 일 때문에만 가던 섬인데 이번에는 자기 말만 들으러 가고 싶었다.
그녀는 분주한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진 애월의 푸른 나무들 사이에 있는 작은 통나무 집을 선택했다. 첫째 날, 그녀는 단순히 현관 앞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전화 통지의 소리도 없고 빡빡한 일정도 없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 노력해야 한다는 느낌도 없다. 사회자. 초기에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운 생각을 머릿속에 적어두기 위해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의 작은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칼에 바닷바람을 맞으며 협재 해안도로를 따라 걸었다. 그녀는 섬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천천히 바위에 부딪히는 모든 파도를 관찰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그녀에게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켜주지 않았다. 어느 늦은 오후, 석양이 섭지 코지의 검은 바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큰 바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왜 나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거죠? 사회자. 그 질문은 단순히 덧없는 생각이 아니라 일깨우는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고 성공과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칭찬을 해왔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녀는 여전히 존재하는 인간이고 여전히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의미를 찾는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걷기 시작했고 모든 숨결과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펴고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을 적어 누가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잘 이해하기 위해 썼다. 그 작은 것들이 모든 것을 즉시 바꾸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그녀가 점차 자신을 찾도록 도왔다. 그녀는 사람의 가치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을 마주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MC 아마도 모든 사람은 그 질문 앞에 서야 할 인생의 한 단계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구하러 오기를 영원히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 발로 걸어갈 것인가? 메시지, 비판적 사고, 사회자. 모든 것을 잃으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존재는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의하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은 무서운 느낌입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성과 사회적 지위, 관계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없었다면 나는 누구였을까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보는데 익숙했기 때문이다. 칭찬, 감탄, 내 성공을 측정하는 모든 수치들은 우리가 의미를 갖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전화 화면이 텅 비고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희박해졌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을 마주할 자신이 있었을까? 사회자.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잃을 때 누가 당신과 함께 있든 당신이 감히 일어설 수 있든 말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결국 세계는 계속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무너지든 말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지만 우리만이 우리가 계속할지 멈출지를 진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당신은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강합니까?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절망감에 휩싸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손을 뻗어 자신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 이것은 단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다. 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다 가지고 있지만 내일은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사회자. 결국 가장 큰 교훈은 누가 떠나거나 누가 남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누가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극복해야 했나요? 하지만 답이 무엇이든 간에 기억하세요. 아직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 작별 인사.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항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고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쓰러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있지만 자신은 아직 여기에 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혼자 걷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아니라 당신은 더 강해지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인생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었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무엇이 당신을 극복하게 했나요? 사람인가, 말인가, 아니면 쓰러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순간인가?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나눈 말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지도 모른다. 진행자, 천천히라도 계속 걸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여러분은 더 강력한 자기 버전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잊지 말고 다음 호에서 봬요.